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건이 일어난 이 아파트에서 사실 팬미니에게 매춘을 시키면서 빚을 갚게 할 생각이었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을 짤 생각은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녀에게 한 짓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 심신미약자, 임산부분들은 이 방송은 좀 시청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들은 처음에 그녀에게 맨손으로 때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때리고 때렸던 거야. 그게 처음엔 맨손이었지.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때리는 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손에 집히는 어떤 기구들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금속 막대, 칼, 몽둥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사진은 실제로 그녀를 감금시켰고, 그녀를 감금시켰을 때 사용했었던 그런 물품,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무기들? 증거들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던 사진이야. 이 젖뼈는 그녀의 두개골이고요. 자, 어쨌든 이미 그들도 다 마약 중독자였어. 아이스라는 그 필로폰의 중독자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막 심심할 때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거야. 재미를 위해서. 일단은 그녀에게도 강제로 막 그 아이스라는 그 마약을 막 이렇게 복용시켜. 그럼 그녀는 막 갑자기 너무 많은 아이스라는 그 마약이 막 들어오니까 몸이 좀비처럼 굳어가는 거야. 그리고 너무 이게 흥분되니까 육체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약간 뭔가 흥분감? 관능적인 약간 그런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 몸에 약간 그런 것들이 막 몸을 막 감싸는 거야. 자, 그렇게 마약에 취한 그녀를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습니다. 그녀의 손을 말이죠. 철사로 그녀의 손을 막 묶어. 그리고 그녀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은 그녀의 목을 철사로 묶어가지고 목을 매달았대,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쇠로 된 이런 창살 이런 거 있죠. 쇠 파이프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녀를 막 때렸대.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가면은 그녀를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구타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됐던 거야. 그리고 맞아서 기절한 그녀를 두고 그들은 하룻밤 동안 그녀를 그 건물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야. 라이터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녀의 피부에다가 그 녹인 플라스틱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게 화상을 입잖아. 플라스틱은 이렇게 눌러붙으니까 얼마나 그게 뜨겁겠니? 그러니까 묶여있는 상태니까 그녀가 이걸 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녀의 온 피부는요, 고름과 물집 투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름과 물집,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이 칼 보이시죠? 이 칼로 그녀를 가끔 찔르면서 놀기도 했대.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그녀의 상처에다가 칠리 소스 있죠? 고추기름. 이런 것들을 그녀의 상처에다가 들이부었대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입에다가 소변을 보고 만약에 그녀가 그 소변을 삼키지 않으면 또다시 엄격한 폭행을 행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여자친구 중 한 명, 아까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아팡이라는 여자였어요. 자, 이 아팡이라는 이 여자가 사실은 이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말이 있어.
어쨌든 그녀도 자기 남자친구가 패거리가 이렇게 맨날 어울려 다니니까 이 집에 오게 된 거야. 그녀를 감금시킨 집에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뭘 시켰냐. 야, 아빠, 너 여기다가 좀 똥 좀 싸봐. 여자가, 아, 왜? 그런 거 왜 시켜? 아, 싸봐. 라고 하면서 이 아팡에게 13살이니까 그녀에게 신발 상자를 줘. 요런 신발 상자. 그리고 그 신발 상자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그녀 시킨 대로 또 똥을 싸. 거기다가 대변을 봐. 대변을 보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오게 해서 어떻게 했냐? 그녀에게 먹여요. 먹게 시켜. 야, fem민이, 너 이거 먹으면 내가 풀어줄게. 먹어봐. 먹어, 이씨. 그럼 그녀가 또 먹겠지.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뭐냐면 그들이 게임을 해.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녀를 뭐 폭행하게 할 수 있다던가 뭐 진 사람이 뭐 어떡하던가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그녀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녀가 만약에 안 웃잖아? 그럼 더 심하게 학대하는 거야. 때렸는데 안 웃어? 이씨, 웃어. 안 재밌어? 넌 재미없어? 웃어. 내가 웃으랬잖아. 웃어, 이씨. 이러면서 안 웃으면 때리는 거야. 똥을 먹어. 안 웃어? 때려. 소변을 안 마셔. 때려. 내가 너의 칼을 내고 플러스 너한테 화상을 입게 해서 네 온몸이 다 고름이지만 내가 거기다가 너 칠리 소스를 발라 고추기름을 뿌리지만 웃어. 이렇게 시키는 거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하다가 지겨워지잖아? 그러면 그들은 다른 방에 가서 비디오 게임 했대. 자, 그러다가 1999년 4월 이 팬민이가 이미 너무너무 빼시작 골았고 그리고 영양실조에다가 너무 많은 폭행에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이니까 얼굴이 다 붓고 온몸에는 다 피가 나고 잇몸에서도 피가 나고 이빨도 없고 막 물집, 고름, 막 살이 썩어가고 막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민이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그녀가 웃지 않으면 그들이 너무너무 심한 고문을 하니까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게임을 하다가 비디오 게임 하다가 질리면 또 그녀를 고문하고 고문이 재미없으면 다시 또 비디오 게임 하러 가고 이런 생활 패턴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 그들이 빨대를 이렇게 녹여. 빨대나 이렇게 플라스틱을 또 녹여서 그녀의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지지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 뜨거운 플라스틱이 녹였는데 지지니까 살이 타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또 그런 매운 소스를 붓고 여기다가 또 폭행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전기 케이블 같은 거 있지. 그런 걸로 계속 그녀를 때리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녹인 다음에 그녀의 살을 댔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녀의 살을 태웁니다. 직접이요. 자, 그녀의 살을 막 태운 다음에 고름이 되고 살이 막 녹아내리면 거기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상처 사이를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고문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매달아 놉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녀의 머리에 피가 다 쏠리게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온 뼈들이 손가락 무슨 뼈들이 부러질 때까지 금속 파이프랑 그 테이블 다리 같은 거 있지. 부러진 나무 큰 두꺼운 걸로 그녀의 다리를 계속 때렸대. 몸을 계속 때렸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웬만한 고문 갖다가는 만족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막 의견을 내는 거야.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더 잔인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과학적이고 정말 끔찍한 고문 방법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팬에게 시험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던 그 팬미가 홀로 욕실에 남겨졌던 어느 날 고문에 지쳐서 결국 그녀가 의식을 잃게 되고 4월 말쯤에 그녀는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된 그녀는요, 며칠 동안 화장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그 건물로 돌아온 이 납치범들은요, 그녀의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다시 게임을 하러 나갑니다. 자, 어쨌든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다시 그 건물로 돌아와요. 사실 얘네들이 그 시체를 싸가지고 자동차를 태워가지고 어디 사막 같은 데다 그냥 옮겨서 버려버리려고 했대.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마다 순찰을 도는 경찰들이랑 계속 마주쳤던 거야. 그래서 이 세 명이 결론 진 게 뭐냐. 야, 밖에는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냥 집에서 처리하자.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시체를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일단 이 찬 월러라는 이 남자애가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분리하기 시작하죠. 일단 이 남자 3명은요, 그녀를 욕조로 옮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톱으로 그녀의 몸을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은요, 그녀의 목을 절단했고, 나머지 2명은 그녀의 피부를 다 벗겨냈대요. 자, 그녀의 살가죽 피부들을 다 벗겨내고 안에 있는 장기를 가방에 딱 넣었대. 그리고 나머지들은 쓰레기 봉투에 묶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자, 장기하고 피부, 뼈를 최대한 분리해서 최대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지. 그리고 자, 그녀의 살가죽을 다 벗겨내고 뼈를 발라내고 토막을 냈는데 이 머리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머리를 댕강 잘라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악취를 숨겨야 되는데 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썩어가는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살가죽을 삶기 시작해.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국수를 넣어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 그리고 이 남자애가 어떻게 했냐면 이 끓고 있는 이 두개골을 꺼내요. 머리를 꺼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말을 해. 자, 살가죽 절반이랑 두피가 살짝 남아있는 그 두개골을 들고 그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빤미니의 머리 들고 그래. 아, 너 착한 아이잖아, 그지? 움직이지 마. 내가 예쁘게 치장해줄게. 자, 그 머리를 들고 내가 움직이지 마. 내가 몸 치장해줄게. 움직이지 마. 착하지? 아, 착하다. 라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들고 놀았대. 그러다가 실증 나면 그냥 던져버리고 냄비에다가. 자, 머리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삶은 거야. 그리고 삶는 동안 이렇게 무슨 냄비도 사용했을 거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거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파미니의 머리를 그 살가죽을 이렇게 삶았던 그 식기용품들로 그대로 자기 밥을 먹고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먹었대. 그러니까 자기들 식사들을 만든 거야. 이 그녀의 살가죽으로 먹은 거지 뭐. 식기 용기들을 그대로 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녀의 신체의 대부분은 그렇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 두개골, 뼈가 크잖아. 이 두개골을 어떻게 했냐? 바로 키티 인형에다가 숨겨요. 자, 이거는요 실제로 그 증거용 그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이 키티 사진을. 이게 키티 그 인어공주 키티 인어 인형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녀의 두개골이 담겨져 있었던 인형입니다. 피가 아주 난자하게 묻어있죠.
자, 그러면 왜 하필 두개골을 이 키티 인형에 담았나? 사실 그 16살이었던 그녀는요, 헬로키티 인형을 되게 좋아하는 소녀였어. 그런데 원래 진짜 진퉁 헬로키티 인형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런데 경제적 여유도 별로 없었고 나이도 어리고 약간 그랬던 소녀가 그 그랜빌 그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해적판 헬로키티 인형이 있는 걸 보고 이거를 구입한 거야. 자, 그녀가 구입한 건 인어 모양의 꼬리가 있는 헬로키티였어. 사실 그 인형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안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녀가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런데 하필 이 인형에다가 그녀의 두개골을 넣은 거지.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과정, 그녀의 시체를 토막내고 뭐 살가죽을 내고 내장을 빼고 뭐 그녀의 두개골을 삶고 이런 모든 과정이 1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시체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했고 그녀를 감금시켰으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지만 맨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그녀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백한 이유가 뭐냐면 악몽을 꾸는 거야. 얘가 잠만 자면 계속 그녀가 꿈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냐? 꿈에서 이 파민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를 고문하는 거야.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꿈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를 계속 괴롭혔대. 악몽을 꾼다. 그리고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도 자기를 자꾸 쳐다본다. 귀신이 보인다라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그녀가 그래, 이 판민이 그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팡 이 소녀는요, 재판을 할 때도 그녀에게 어떤 고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증언했어.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양웰런이랑 천월러라는 남자애가 자기를 침사추이에 있는 어떤 한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랑상쭈라는 남자랑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강간했어요. 막 강간하고 그 여자 입에다가 막 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본 거야. 그녀의 입에다가 강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판원이 물어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는 재미를 원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잖아요. 라고 말을 했대. 자, 그리고 나서 1995년 5월 26일 아팡과 함께 경찰이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요, 이것은 그때 당시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께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것은 바로 그녀가 실제로 감금당했었던 건물 내부의 사진이에요. 3층이 이렇게 써있죠. 건물 내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장면들은요, 그녀가 이제 그 시체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들이 체포된 이후에 찍은 영상들이고 그 이후에 찍은 영상들도 있어요. 이 내부 사진 중에서는요. 자, 어쨌든 경찰들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갑니다. 빛이 없었대요. 매우 어두웠고 계단이 다 부서져 있었대. 그러니까 3층 이상은요, 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계단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형사가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방 안에도 깜깜했었대. 자, 형사가 등불을 켜자 헬로키티 인형이 피를 잔뜩 묻힌 채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복도 벽에 이렇게 기대어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자, 형사는요, 처음에는 철제 막대기로 인형의 머리를 툭툭하고 건드려 봤대. 그런데 그 인형에서 나는 그런 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딱딱한 게 짚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인형 내부를 보자 그 안에는 사람의 두개골이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부엌으로 보이는 곳에 갑니다. 부엌으로 보이는 곳에 갔더니 스테인리스 그 스틸 볼 있지, 큰 냄비 2개랑 골판지 상자 2개가 있었고, 그런 그릇들 주위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났었대. 자, 현장에 있었던 형사들은요, 그 도어리스 냉장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망치, 요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냄비, 그리고 시체 조각으로 의심되는 주름진 약간 몸체를 같은 약간 그런 살가죽 같은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건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1995년 5월 29일 드디어 경찰이 그들을 체포합니다. 량웨일러는 신문에 대해서 이 신문에 이 기사가 딱 터진 거야. 와, 대박,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신문을 통해서 이미 큰일 났다. 그래서 그가 구왕시라는 그런 곳으로, 구왕시라는 그런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도망쳤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량웨일런의 정보를 국제 형사 경찰, 그리고 이민국, 중국 공안 당국에 전달해가지고 이 새끼 잡히면 연락 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가 도망갔어. 그런데 2000년 2월 14일 얘네들이 뭐야,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잖아. 마약을 하면은 어떡해? 특히나 그 아이스라는 완전 중독성이 너무 강한 그 필로폰을 했으니까 얘가 마약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약물을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체포가 된 거야. 그런데 얘가 경찰에 갔는데 신분증을 안 내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얘가 구금이 됩니다. 자, 경찰에 잡힌 다음에 그는 거기서 추방됐고 재판을 위해서 홍콩으로 옮겨졌는데, 홍콩으로 옮겨졌다가 그가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이 딱 밝혀지게 된 거지. 자, 2000년 10월 9일 고등법원 재판이 열립니다. 자, 새 피고인 33살의 천월러라는 남자, 량성주 26살, 그리고 19살의 량웨일런을 잡고 살인 및 불법 감금, 그리고 시체훼손 유기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재판 도중에 끔찍한 게 뭐냐면 이 량성주라는 이 남자애가 의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문했는지 이렇게 무릎 꿇고 고문당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기가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천월러 있지, 맨 처음에 있는 이 남자애가, 그래서 이 남자애가 량생주가 의자에 뛰어내려 피생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그 흉내를 내는데, 이 남자애가 이렇게 웃었대요.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렸대. 자, 그들에게도 변호사는 있었겠죠. 자, 그들의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팬미가 저희 이 피고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그녀가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 과다로 죽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 고문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녀 또한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 라면서 배심원단과 그 판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거는요 별로 중요한 사진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자, 이 사진은요 그녀의 남편이 체포되고 있는 사진이다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사진은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남편 사진입니다. 자, 변호사가 그녀가 아주 그냥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닙니다. 그녀는요 임신한 거 알고 나서부터는 약물 사용을 중단했었어요. 약물 끊었다고요. 라면서 증언을 했대. 그런데 사실 이 남자애들이
이 새끼들이 팬미니의 시체를 다 녹이고 처리하고 막 이렇게 삶고 이래가지고 검시관이 솔직히 정확하게 그녀가 어떻게 죽은 건지는 몰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몸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부검을 할 텐데 몸이 하나도 없잖아. 자, 범죄 수석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들은 그녀의 피부와 머리를 냄비에 삶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녀의 두개골 아래턱에 피부가 없고 볼 위, 턱 밑, 치아, 그리고 머리카락이 인형 안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 인형 안에서 이렇게 다 엉키고 피부 가죽이 이렇게 인형 안에 다 이렇게 늘러붙어서 막 있었던 것 같아. 자, 어쨌든 배심원들은요, 남자들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고문으로 죽었는지, 때려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허나 지속적인 고문으로 그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탁 내요. 그러고 나서 2000년 12월 6일 배심원 판결단은요, 그들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최소 20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빠질 수가 없죠.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변호사들이 툭하면 하는 거 있잖아. 뭐야? 바로 그들의 정신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 피고인 량웨일러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량웨일러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죠. 라고 변호사가 그를 위해 변호를 하지만 재판부는 하지만 그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유죄. 자, 두 번째 피고인 량성주. 자, 두 번째 피고인 량성주는요, 그의 잔인함은 가장 심각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사회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리평가 심리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자, 량성주는요, 파괴, 적대감, 분노, 이것들이 그득그득한 반사회적 성격의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재범의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월러. 이 남자는요, 아주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공감 부족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이 천월러라는 남자는. 자,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한 게 뭐였냐. 법원은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피고인을 종신형에 처한다. 라고 말해요. 피고인 3명은요. 6개월간의 재판 끝에 2000년 12월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앞으로 20년 후에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줘. 20년 전에는 가석방이 안 돼. 그래서 그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처음에 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했어. 나는 죄 없어. 나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20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20년 후에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피고인 3명이 가만히 있겠어? 항소를 합니다. 나 이거 납득 못합니다. 항소를 해.